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전역하는 병사가 한 해 7,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또 이 군 장병들 안전을 위해서도 뭔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22사단에서 군종 참모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용락 목사님, 그리고 최전방 연대장을 지냈었던 김기호 경기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중간에는 22사단 GOP 전직 소대장을 또 전화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 메모 보셨죠? 유서 형식으로 썼다고 하는 그 메모. 거기 보니까 뭐 벌레라는 말도 나오고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두 분은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병사들을 보셨던 경험도 많고 어떤 뜻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그 본인이 그 인성 검사에서 검사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 뭐 반사회성이다, 집단 생활에 적응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항목도 있는데 좀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좋아하고 조금 볼 때 좀 이상한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소한 행동도 본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 과대망상증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하급병 시절에는 노출되지 않고 있다가 고참병이 될 때면 이것이 분노로 누적되다 보니까 분노로 발전되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하는 행동도 본인한테는 나를 뭐 벌레 취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소하게 돌 던지지만 던지는 사람은 장난으로 던지도 맞는 깨구리는 죽을 지경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아직은 그 부대 안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오늘은 저희가 상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꼭 그 부대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2사단에 직접 그 복무를 하셨었으니까요. 그 사단의 형편, 근무 여건, 그리고 부대 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22사단은 상당히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GOP 사단은 GOP 경계 근무만 하면 되는데 22사단은 GOP에다가 또 해안을 한 69km 되나요? 그 해안을 담당하는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고 또 지형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지 않습니까? 근데 향로병을 기점으로 이제 동해안에 급격히 지형이 저하되기 때문에 거기 뭐 권문동 계곡이나 오시동 이쪽은 일군 가운데서 가장 지형이 험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형을 또 22사단이 감당하고 있고요. 지리적으로도 가장 멀고 지형적으로도 힘들고 또 겨울 되면 얼마나 폭설이 많이 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근무합니다. 그 GOP에 있는 소대들도 직접 이렇게 다녀보셨습니까? GP, GOP 다 다녀왔습니다. 어떤가요? 그 부대 분위기 전반적인 뭐 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22사단뿐만 아니라 다른 전방 부대도 근무했는데 전방 부대 분위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항상 긴장하고요. 그다음에 늘 피곤하죠. 긴장되고 피곤한 분위기.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또 교전이 붙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사들 자체가 상당히 긴장된 가운데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은 부대 안에서 그런 우리가 우려하는 혹시라도 집단 따돌림 같은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정말 참지 못할 정도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인들은 그것을 좀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병영 부조리는 현격하게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병 교육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통화를 합니다. 지금 상병인데 늘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데 제 아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좀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근무가 많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군이 지금까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 그 임무들을 수행했고요. 저는 조금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연약함들이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목사님은 22사단 군종 참모도 지내셨고 육군 교도소 군종 실장도 하셨었고요.
자,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최전방 연대장을 지내셨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일반 많은 병사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부조리 또는 집단 따돌림, 그런 문화들, 그런 분위기가 상존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그런 글은 좀 많이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또 고참병이라고 하더라도 예. 1, 2등병이 실탄을 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네. 이 강압적이나 고압적인 자세는 이 후방보다 오히려 좀 덜 합니다. 그리고 이 3, 40명이 사실 소초라 그러거든요. 예. 소초다 보면 약 1km 정도를 담당하는데 거기서만 계속 같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활하다 보니까 잘하면 오히려 단결도 되고 적응이 되기 쉬운데 예. 20년 전부터 자라날 때부터 성격이 결함됐거나 좀 이상한 병사가 오면은 서로 바쁘다 보니까 예. 일부러 따돌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히 이제 따돌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 예.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그 병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잊혀질만 하면 일어나는 거를 볼 때는 네. 어쩌면 구조적인 요인이 잠복해 있는 거 아니냐. 예, 어떤 구조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사회에서 이렇게 인성이 나쁜 병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자원이 20년 동안 자란 걸 우리가 뭐 2주 그런 캠프 한다고 또 2년 안 되는 세월 동안 새 사람 만들기 좀 불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근본원이 사회에서부터 그런 자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좀 나약하고 좀 잘 견디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고 집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이고 네. 두 번째는 그 사회 환경이 군대하고 지금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점점 디지털되고 뭐 이렇게. 예. 근데 갑자기 꽉 막힌 데서 답답하게 계속되는 반복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 과거에는 뭐 집에서 일하다가 바로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매일 그 무슨 재미난 일이 있어야 돼. 이 후방부대에 있으면 공도 좀 차고 텔레비도 보는데 이건 같은 생활이 쳇바퀴도 계속 같은 그 얼굴에 예. 같은 게 밤에는 꼬박꼬박 밤새도록 한 일개 소초 같으면 한 1km 정도를 한 서너 개 진지가 있으면 거기를 밀어내시라고 하고 거의 이제 근무 강화 취약시키는 계속 밤새도록 근무 쓰고 여름철에는 조금 짧지만 뭐 열 몇 시간 쓰지만 겨울철 긴 겨울에는 한 14시간씩 근무 쓰다가 와가지고 잠자는데 또 거기 뭐 제초 작업이다, 제설 작업이다 일이 또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 병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과학화 장비로 보완하고 예. 전시에도 보면 노무자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예. 이 노무자를 쓰거나 거기 전역한 병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럼 취업도 보장되고 예. 그래서 병사들의 잔무를 많이 줄여주고 잠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고 근무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고 또 대신 그 거기 이렇게 긴장이 늘 있으니까 인성이 이렇게 A급 이런 병사들은 그쪽 자원을 다 빼주고 네. 대신 후방하고 교체를 하거나 실탄 근무 안 했는데 하고 또 민간 인력을 증강하거나 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잊을만 하고 일어난다는 건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사실 총기의 실탄을 늘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게 이 군대가 사고 예방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전시에 싸워 이기고 GOP가 경제작전에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 부대 관리에서 사고 예방도 하는 건데 사고 예방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 빼다 뭐 부적합적으로 빼다 보면은 전시에 대비할 때 취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GOP 북한군과 싸울 때 전시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전쟁 시에 네, 예. 그리고 평시 경계작전은 또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아울러 부대 관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총기 난사 사고 같은 이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지 네. 여기만 또 막 그랬다고 뭐 이거 어떻게 정밀진단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또 발생 이거 계속 지난번 28사 해병될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또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또 일어나거든요. 예. 네. 목사님께서는 이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1년에 7,000명이나 전역한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요즘 잘못된 정보인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예. 작년 한 해 육군에서 비정캠프 참석한 인원이 약 5,800명입니다. 예. 그중에서 복무 부적합, 그러니까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해서 전역한 병사가 1,30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국방부에서 그때 7,000명이라고 국방부에서 밝혔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잘못된 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요. 그래도 많은 숫자거든요, 사실. 그런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늘어나는 원인이 내부적인 것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건이 나빠서인가 어떤 부분을 선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예. 우리나라 지금 국방 현실의 문제는
너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1992년부터 2007년까지 4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다들 공약으로 군복무 단축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개월 했던 군 생활이 지금 2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한 달 줄어들 때마다 병력이 12,000명이 더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9개월이 줄어들었으니까 10만 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입대 자원은 점점 부족하거든요. 예. 출산을 우리 사회가 기피하기 때문에 네. 단적인 예로 올해 20세 입대 장병들이 대상자가 37만 명인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인원이 30만 6천 명입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약 4만 명이 면제와 보충용으로 빠졌습니다. 네. 여기 약 2만 한 4천 명 정도가 이제 예비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이 되면 우리 군이 지금 30만 6천 명이 매년 필요한데 그 당시 20세 그때가 되면 20세 되는 우리 청년들이 20만 6,500명입니다. 26만 5천 명입니다. 네. 병력이 계속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군에 안 와도 될 자원들이 지금은 거의 다 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2006년 기점으로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만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예. 지금은 2006년에 병역법이 바뀌어서 중학교 졸업 이상자도 군대로 오는데 물론 중학교 졸업자 가운데서 상담해 보면 생계가 곤란해서 학업을 못한 분도 있지만 네. 많은 장병들이 또 고등학교 다니다가 안 좋은 사건에 연루가 돼서 또 자퇴를 했는데 그 병사들이 또 군에 입대했거든요. 지금 중졸자 비율이 우리 군에 2.7%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22사단 GOP 소대에서 군복무를 했었던 전직 소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근무 여건이 어떤지, 본인이 겪어봤었던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명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청해서요.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사단 GOP에 근무했었던 전직 소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전역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현장을 네. 경험한 분의 입장에서 이번 사고를 봤을 때 원인이 무엇이구나라고 좀 짚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반성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하게 살인 용의자 임병장, 이 사건만을 비춰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국방의 그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졌다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네. 그 가장 이 사건이랑 연관했을 때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그 살인용의자 임병장 그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문제라는 건 예컨대 어떤 게 짚히시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복무 부적응 그런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병사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 근무를 해보면요. 군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조직에서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얼만큼 그런 인원들을 잘 색출해가지고 잘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이제 군대라는 조직 특성이 그 개인의 취향대로 선임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 선임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전에 본인의 행동에 어떤 건 잘못된 점이 없었나 라고 하는 그런 반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임병장이 그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추정해보고 상정해보는 것인데요. 예컨대 꼭 그 부대가 아니더라도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 병사가 그 소대 안에 있다. 자, 그러면 다른 병사들이 따돌리거나 또는 그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거나 그런 일들도 종종 왕왕 발생을 합니까? 일단 GOP 부대 자체가 일단 그 소대원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일반 다른 대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깁니다. 예. 야간에 이제 같이 근무를 서기 때문에 더 길 수밖에 없는데,
일반 대대에서는 이제 그런 부적응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일과 시간이 끝나고 이제 얼굴 취침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에 마주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이제 GOP는 그 대대 특성상 야간에도 경계 근무를 하면서 같이 계속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적응자를 따로 빼가지고 뭐 열애를 하고 그런 분위기보다도 오히려 가족적으로 이렇게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애정이 더 깊은 곳이죠. 예. 그 경험해 보신 그 22사단의 소대에서는 가혹행위라든가 또는 그 병사들끼리에서도 어떤 그 병영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전혀? 뭐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런 거를 사전에 뭐 사후에 색출하기 위해서 인성 검사가 있는 거고 이제 사후에 색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징계 과정을 통해서 네. 그렇게 그 관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만연하거나 일상적으로 가혹행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 관심병사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인성검사도 하고 한다는데 그 소대장으로서 보시기에는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관심병사는 A, B, C등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C등급은 전임 신병 100일 미만자를 이제 C등급으로 나누는데 네. 사실 이제 신병들을 C등급으로 나눠서 물론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그 100일이 지나면 C등급이 바로 해제가 됩니다.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해제가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100일이 지난 A, B 등급 병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소대장이랑 부소대장 그리고 중대장까지 그런 A, B 관심 병사들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매일 따라다니면서 메모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따라다니지 못할 시에는 분대장이나 멘토를 통해서 이 인원이 오늘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는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저희가 듣기에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병사들이랑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그리고 경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관심병사들을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힘만으로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군대 전역 경험이 없는 그런 민간 상담사분이 그런 해당 병사의 아픔을 동병상련해가지고 더 관심 있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해당 부대 소대장이랑 중대장은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군생활의 경력은 부대에 있는 분대장, 그 민간 상담사보다 해당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이 병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충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나이는 어리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말씀이군요. 그렇죠. 뭐 단순하게 민간 상담사랑 단순하게 이제 간부들에 의해서만 상담을 하는 게 뭐 무조건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뭐 민간 상담사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예. 지금 선생님이 보시기에요. 이번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고가 이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터진 일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고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한 그런 사고라고 보십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제 살인용의자 임병장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문제가 나중에 또 발생이 야기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만 뭐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GOP 소대가 워낙 근무 여건이 좀 힘들다.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이 병사들에게 압박과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GOP 근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전방 초소에 가가지고, 이제 북계군 쪽 방향을 향해서 경계만 쓰고,
서 있다가 오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GOP 경계 근무는 전반야랑 후반야로 나뉘어서 2번으로 쓰게 됩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야간 근무로 쓰고 난 다음에 주간에 이제 취침을 하게 되죠. 취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 정비 시간, 이제 좀 충분한 취침 시간이랑 개인 정비 시간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야간 경무를 조금 더 질 좋게 좀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실제로 주간에는 저희가 야간 근무를 쓰기 위해서 해당 경계 지역의 철책을 보강 작업을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제초 작업도 실시하고 겨울에는 제서 작업도 실시하고 그리고 교육 훈련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밤에 경계 근무만 쓰고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육체적 그리고 그런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함이 상당히 다른 대대에 비해서 크죠. 예, 그런 것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육체적인 그런 피로가 쌓이다 보면은 이성적인 판단 기준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우발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